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한국의 선관위 A웹 이제 아마 수사를 할 겁니다. 이 수사가 들어오면요, 이 장동혁 대표도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고, 이거 뭐 심한 경우는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국힘의 당대표 선거도 선관위에 위탁을 했는데, 지금 선관위가 이제 부정선거를 했으면 뭐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런 비판을 받겠죠. 그리고 뭐 경찰이 수사가 들어가서 그게 드러나게 되면은 뭐 정계 은퇴, 뭐 강제로 정계 은퇴되는 거고, 경찰 수사 받고 뭐 그러면 뭐 하다 보면 구속이 되든지 아니면 FBI 수사를 받든지 뭐 그런 험한 일들이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하는 애들이 장동혁을 고른 이유가 이 판사 출신이니까, 이거 자기 선후배 판사들이 부정선거 했던 것들 파 뒤집지를 못할 거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을 고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부정선거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A웹을 만든 장본인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차하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못하게 윤석열을 뭐 절대로 뭐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고 뭐 성명서 발표하고 뭐 그래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가지고 지금 아마도 중국에서 지령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요,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의도적으로 패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 이유가 저기 비상계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윤석열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다시는 뭐 부정선거 이야기하지 마라, 뭐 그러면서 이제 장동혁이 쫓아내고, 뭐 내각제 개헌, 뭐 세력들하고 손잡고 내각제 개헌하고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폐지하고 뭐 이러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각제 개헌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중국에 상납을 하는 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대선에서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지는 게 이게 그 선거 전략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한국의 그 중국 공산당의 한국 지부장 하나씩 맡아가지고 돈 챙기고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미국이 전한길 대표한테 한미동맹당 창당해라, 탈당해라, 뭐 계속 이제 그런 압력을 지금 넣는 이유가, 그 미국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의 한국 지부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한미연합사가 들어와 가지고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인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전원 체포해버리고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전원 체포해버리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국민의힘 안에 있는 진짜 친미 애국 세력들을 옮겨 담으라 이거지. 우리 벌꿀로 치면 분봉하죠. 옮겨 담으면은 국민의힘에 그 남아 있는 찌끄레기들은, 그거는 중국 공산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 있는 그 찌끄레기들이니까 그 통째로 그냥 불사질러 버리겠다는 거지. 그런 전략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 제거 작업에 착수를 했네요. 이란에 군함 보내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군함을 보내면 아마 탄핵 당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이란을 지금 이간질 시켜가지고 전쟁을 시키는 뭐 그런 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한테도 이란에 군함을 보내라 했는데, 지금 중국이 이란한테 GPS 위성 좌표를 쏴주면서 미사일로 이 미국을 공격하게끔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 함정하고 이란하고 이제 싸우면은 인질로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천재적인 이 발상이요. 친중 국가인 프랑스, 영국도 이란에 군함을 보내려 했는데 꼭 가다가 이제 프랑스, 영국, 뭐 중국, 뭐 한국 배가 이 이란이 심어놓은 기뢰에 맞아가지고 깨졌다 하면은 뭐 그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친중 국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이란하고 싸우고 뭐 이제 그래 되니까 이 친중 국가들을 인질로 붙잡고 호르무즈로 밀어넣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 굶겨 죽인다고 합니다. 시진핑이 재산도 압류한다고 하네요. 자, 극히 우수한 분들을 줄여서 극우를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줄여서 좌파라고 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국제 토크 콘서트, 반중국제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붕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 전역에 일기예보를 넣어가지고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 주파수를 사가지고 이 북한으로 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그 제일 교포 동포들, 일본 조총련, 그리고 북한, 중국 동포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대북 방송을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의 저자 안재철 대표가 미국 노폭시에 있는 메가더 장군 기념관에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6.25 한국 전쟁 야외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나토 페스티벌 행사 일환으로 하고요. 메가더 기념관 관장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했는데 트럼프 라인의 실세입니다. 이 사진전을 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실 분들은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판매합니다. 지금 16만 원인데요. 요거를 교보나 쿠팡에서 구매하지 마시고 그쪽에서 구매하시면 수수료가 40%가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돈이 한 달 있다가 들어오니까 사진전에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에 16만 원을 입금하시고 010-2609-2023번으로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미국에도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지의 우편 요금을 조금 뭐 몇만 원 지불하시면은 16 플러스 뭐 한 2, 3만 원 정도 지불하시면은 미국에서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책 주문하시고 책을 못 받으신 분들은 연락처를 주십시오. 주소를 주십시오. 주소 주시면 다 보내드립니다.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작은 금액이라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 7, 8년간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혁은 왜 전륜 결의문에 동의했을까? 근데 이제 이 부정선거 전문가 윤용진 변호사가요, 국민의힘이 윤과 절연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죠.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용진 변호사가 왜 국힘이 저런 짓을 하는지 모든 퍼즐이 맞는 명쾌한 설명을 해줬어. 윤용진 변호사는 요즘 유명해진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부정선거 재판에 다수 참여한 경력이 있는 부정선거 관련 전문 변호사야. 윤 변호사의 설명을 요약하자면 국힘은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을 하는데 당 대표 당선부터가 이 부정선거 내각제 카르텔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설령 그게 아닐지라도 윤통이 돌아오는 건 부정선거 척결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국힘도 당내 경선 조작으로 위헌정당 해산 대상이라는 거지. 누가 대표가 되든 지난 경선 조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장 대표와 국힘은 운명 공동체로 윤통 지우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래서 국힘이 부정선거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누가 딱 떠오르네? 자, 그 다음은 우리 최수영 공작관 이야기입니다.
운영해 나가는 그 자금은 대한민국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건 중국 공산당입니다. 안기부 공작관이 국민의힘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어. 중국 공산당이 국민의힘을 조정하고 운영해 나가는 그 자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팔은 마약으로부터 거둔 수익금을 가지고 그 일부를 떼서 벌어들인 그 막대한 수백조의 돈이 한국의 경찰, 사법부, 검찰, 군, 정치권으로 유입이 돼서 완벽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 손아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바보라서 그걸 갖다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중국에 의해서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 걸고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건 중국 공산당입니다. 안기부 공작관이 국민의힘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어. 중국 공산당이 국민의힘을 조정하고 운영해 나가는 그 자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팔은 마약으로부터 거둔 수익금을 가지고 그 일부를 떼서 벌어들인 그 막대한 수백조의 돈이 한국의 경찰, 사법부, 검찰, 군, 정치권으로 유입이 돼서 완벽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 손아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바보라서 그걸 갖다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중국에 의해서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 걸고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자,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벽화를 하고 있는 고든창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최측근 고든창이 국힘의 폐부를 찌른 듯한 글을 게시해서 난리가 났어. 전문 그대로 읽어볼게. 끝까지 들어봐. 한국에 있는 친구가 중국의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정책 연구기관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발표한 공식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의도 연구원은 2015년 11월 중국 차르 연구원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3자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차르 연구원, 한국의 여의도 연구원,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이 문서에는 중국의 1:1로 구상과 한국의 유라시아 구상 관련 정책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중 공공외교 협력 확대 및 양국 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여의도 연구원 대표단이 중국 공산당 청년단 산하의 중국 국제청년교류센터와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공산당 청년단은 역사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구조 내에서 핵심적인 정치 조직이었습니다. 차하르 연구원 자체도 베이징의 외교 정책을 홍보하고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네트워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 공공외교 기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차하르 연구소와 같은 기관들을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통일 전선식 공공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국제적 담론과 해외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 문서를 지금 보니 많은 것들이 갑자기 이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의 국가개혁 정책에 거듭 비협조적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주요 성과를 지지하거나 홍보하지 않았고 친미 외교적 정책 방향을 옹호하는 데에도 소극적이었으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에도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수당의 정책 연구기관이 중국의 영향력 행사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당내 많은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친미 및 강경 반공산주의 정책 기조에 불편함을 느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영향력을 포함한 외국 간섭 위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고 심지어 화웨이 관련 인프라가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2023년까지 윤 대통령은 박주현 변호사를 대통령실로 불러 선거 의혹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외국 개입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언론인, 한국계 언론인 진 커밍스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정치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가 국힘에 쓴소리를 했어. 내가 요약해서 읽어줄게. 보수의 이념적 가치를 끝까지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 정치에서 정당의 생존을 선택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후자를 택했다. 이재명 독주를 막고 정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 무죄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선거 의혹과 모든 관련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 윤석열을 버린 것은 보수가 지켜야 할 마지막 가치를 버린 것이다. 자신들을 만들어준 리더를 버리고 이제 지지층 국민까지 배신하는 세력이 내부 배신자를 처단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은 위선적인 주장인가. 썩은 집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 한국 보수는 어설픈 타협으로 연명하기보다 트럼프와 마가처럼 부수고 새 판을 짜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배신의 극치를 보여주는 국민의힘에 표를 주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보다 한번 철저히 무너지고 심판받게 된 뒤 진짜 보수의 가치를 지닌 새로운 세력이 태어날 토양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요즘 미국발의 메시지가 윤통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많네. 윤 어게인. 자, 다음은 유시민이가 사전 선거, 사전 투표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박주현 변호사가 부정선거 토론에서 본 투표함보다 사전 투표함을 먼저 개봉하면 조작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했었죠. 2022년 대선 때 유시민 표정 좀 보세요. 사전투표함과 본투표함 사이에 어느 것을 먼저 여느냐에 따라서 우열이 갈라지기 때문에 지금 개표율이 11.6% 이게 지금 사전투표함보다 먼저 개봉을 하고 있나 봅니다. 네, 그거 좀 그렇지 설명해 주시죠. 않을걸요? 지금 사전투표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좀 저건 짚어드리는 겁니다. 네. 좀 이상합니다. 저 네. 방침은 선관위에서 아, 개표를 할 때 어느 투표함부터 먼저 개표할지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렇죠. 사전 투표함이 늦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원칙이 없답니다. 섞어서 가지고. 지역별로 먼저 오는 개표함을 먼저 개봉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사전 투표를 먼저 하는 데도 있고 네. 어떤 데는 본 투표함을 개봉하는 데도 있고. 나중에 사전 투표함 이미 와 있는 거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학생들이 네. 박주현 변호사가 예, 그리고 이제 마두로 이야기입니다. 마두로가 다 풀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마두로를 잡아간 뒤 상상으로만 그렸던 그림이 현실로 이뤄질 것 같아. 바로 마두로가 외교 면책 특권을 받는 조건으로 선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증언하겠다고 하며 더 엄청난 것은 마두로가 미국 최고 정보기관 DNI의 수장 털시계 버드와 함께 투표기계와 소프트웨어가 선거를 조작한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해. 이걸 공개 시연회식으로 마두로가 직접 설명해버리면 우리나라 포함 전 세계가 뒤집어질 텐데 우리나라 선관위는 물론 국힘, 민주당, 언론들 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설레네. 그리고 소문에는 미국에서 이 사안과 관련된 우리나라 거물급 인사들을 기소할 거라고 하는데 가담자들은 잠을 못 자겠네. 윤 어게인. 예, 뭐 충격적인 내용들을 쭉 보셨는데요.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은 200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북경까지 가가지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는데 그때는 한나라당입니다. 뭐 대한민국을 해체해가지고 중국에 갖다 바치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 5조에 보시면은 이거 이 파괴할 때도 중국 공산당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노예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국민의힘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 연구원이 또 중국 공산당 산하의 차하을 학회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는데 여기도 쭉 뭐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한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갖다 바치는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중국과 MOU를 맺었고요. 그들이 일을 못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노예로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 10월 2일에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이렇게 했습니다.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이 되죠. 그게 이제 2014년 1월 21일 날 이제 공포가 됐는데 이 지금 A웹이 전 세계 부정선거에 지금 이 동원됐다, 몸통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선거에도 개입을 했고 미국의 USAID의 자금이 A웹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A웹 고문단이 조창간담회를 한 걸 보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국무 김무성이, 박지원, 유인태, 권태선, 허핑턴 포스트 이건 한겨레죠. 김민배 TV조선, 김영회 중앙일보, 이계성 한국일보, 이대근 경향신문, 최영은 동아일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조중동 메이저 언론들 한겨레 경향 메이저 언론이 전부 다 A웹의 고문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이거를 지금 언론이 전부 다 음모론이다 하고 덮어버리는 거고 기자들도 양심을 팔아먹는 거고 중국 공산당에서 이 저기 누구야 장동혁을 왜 선택을 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그 선관위에다가 당대표 이거를 맡기기 때문에 선거를 맡기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데 왜 중국에서는 이 장동혁을 선택했을까요? 그 판사 출신이니까 이 판사 이 선관위하고 연결돼 있는 이 판사들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자기 판사 선후배들이 싸그리 다 죽으니까 부정선거를 못 덮을 까발리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부정선거 여론이 너무 세지니까 우리 장동혁 대표가 야 부정선거 야 TF 만들겠다 뭐 이러 하고 이제 너무 나가니까는 그러니까 야 저 장동혁이 힘 빼고 저기 국회의원들 전부 다 윤석열 절연한다고 서명서 돌려. 그런데 거기다 장동혁도 뭐 서명을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이제 이 전한길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탈당해서 창당한다고 하다가 탈당을 번복하자 미국의 트럼프 측근인 뭐 진 커밍스 뭐 고든창 변호사 이런 분들이 국힘을 버리고 창당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분들의 정보력은 이게 일개 개인이 아닙니다. 뒤에 정보가 이게 다 붙어 있는데 정보기관이 붙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이 한국의 이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선거에서 아마 질 겁니다. 의도적으로 지는 게 지고서 내각제 개헌 뭐 흘러가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해체해가지고 중국에 갖다 바칠 겁니다. 유튜브 전한길 TV와 이용돈 TV에 가시면요 2024 12.3 그날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이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영화 극장에서 못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라고요. 영상 하단 댓글칸에 제가 링크를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그 전한길 대표가 이제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도 선관위에 의뢰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투표 결과가 장동혁이 왜 뽑히는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동혁을 뽑았냐 왜 뽑았냐면은 판사 출신이니까 부정선거를 덮어야지 자기 판사 선 후배들을 살릴 수가 있을 거니까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이제 보내고 뭐 적당히 연기하고 시간 끌어주고 뭐 그런 목적으로 뽑아놓은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전한길 대표도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것을 이제 보류하고 창당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은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파헤치자 탄핵시킨 게 국민의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보내가지고 국민의힘 탈당을 보류하고 창당도 보류시켰다는 것은 이거 앞뒤 말이 맞지 않고요. 아마도 국민의힘 쪽에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탈당 못하게 막고 그리고 이제 뭐 출당 조치도 안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창당도 못하게 하고 국민의힘에 남아있게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전한길 대표가 부정선거를 백날 이야기해본들 탈당 안 하고 국민의힘에 있으면은 이분 이제 전한길 대표 자체가 저기 엔추 파도수가 되는 거죠. 아니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면은 그러면 그게 이중 스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보내지도 뭐 나가지 탈당 못하게 막고 창당 못하게 막고 뭐 그런 지금 공작을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오세훈 서울 민변 출신 오세훈 시장 이 사람도 가톨릭 출신이고 가톨릭이면 다 예수회하고 연결돼 있고 대표적인 친중 인사입니다. 이게 시장하면서 중국에 엄청나게 많이 갔더만 오늘 후보 등록 못해 당변화 없어 혁신 뭐 선대위 요구했는데 오세훈이 요구하는 혁신 선대위는 김종인 위원장이 유력하다 뭐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낸 것에 놀래가지고 한동훈이가 탄핵을 주도했는데 이거 친중이고 가톨릭이죠. 권성동이 가톨릭, 권영세 가톨릭, 친중, 안철수 가톨릭, 나경원 가톨릭, 오세훈 가톨릭, 이준석이 가톨릭 전부 가톨릭이네. 그러면 이거 예수회 멤버들 아닌가요 이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몸통이 선관이고
국민의힘의 이번 지방선거 전략이 비상계엄 때문에 내란죄 프레임에 갇혀서 패배했다 이러면서 일부러 지고, 그리고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이제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내각제 세력이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민주당과 내각제 개헌을 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한길 대표가 자유 한길단을 동원해가지고 거기 뭐 한 5만 명 된다고 하니까 한미 동맹당을 만들어야지 미국이 국민의힘도 박살낼 수가 있고 내각제 세력도 갈아버릴 수가 있고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한길 대표가 이 자유 한미 동맹당 이거 안 만들면요 미국이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뛰쳐나와야 될 겁니다.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중국 공산당이 마약 팔아가지고 국민의힘에 정치인들한테 자금 뿌린다는 거 뻔히 이야기 다 들었는데 그 계속 국민의힘에 있으면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의 공범이 되는 거고 마약 카르텔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빨리 뛰쳐나와야 될 겁니다. 지금 한국 군사위성 공격받으면 미국의 상호방위조약 발동 검토한다 뭐 이래 돼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1월 1일 날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 무력 공격에 대한 정의를 재정의합니다.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2대2, 2+2 이렇게 회담을 하는데 여기서 바뀐 내용이 뭐냐면요. 기존에는 단순하게 군사적 공격만 해당이 됐습니다. 군사적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 군사 공격 받고 있습니다 하고 선언을 해야지 그게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한테 넘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냐면요.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며 특정 상황에서 그러니까 무력 공격이 아니라 사이버 해킹, 뭐 부정선거, 여론조작 등 이런 사이버 공격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 목적에 따른 무력 공격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주를 향한 우주로부터의 또는 우주 내에서의 공격이 동맹 안보에 명확한 도전이 되면 특정 상황에서 상호방위조약 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는 한국이나 미국의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그리고 공격받은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안보로 위협받는 것으로 보고 함께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잡혀갔죠. 지금 뭐 내란죄로 잡혀갔죠. 그러면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지금 비상계엄 우리 지금 전시 이제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미국에서 그래 맞아 하고 해가 상호 합의해가지고 전시작전권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바뀐 내용에 따르면은 한국이 공격받고 있을 때 한국이 공격받는다고 말을 안 해도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한국을 도와줄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를 동원해가지고 전시를 선포해버리면은 한미연합사가 한국군을 그냥 강제로 편입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군은 강제로 이제 미군에 편입되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는 이 한미연합사령관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간첩들을 다 잡아들일 수 있는 뭐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가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전시를 선포 안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전시야 저 공격받고 있어 그렇게 전시 선포해 버리면은 미국이 언제든지 개입을 해가지고 한미연합사를 동원해가지고 다 체포할 수가 있는데, 전시가 선포되면요 민간인도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특히 간첩죄의 경우만 군사재판에서 이 재판을 받으며 무기징역까지는 단심으로 이게 재판이 진행됩니다. 너 간첩 땅땅땅 뭐 이러면은 그냥 간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줄 수가 있는데 왜 안 구해주냐?
왜 안 구해주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좀 더 있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란을 정리하고 지금 중남미에서는 쿠웨이트 에콰도르도 지금 미군이 들어가가지고 다 마약 카르텔 정리하고 멕시코 정리하고 지금 쿠바 뭐 저기 반정부 폭동이려고 난리 났거든요. 이제 쿠바 정리되고 중남미는 이제 서서히 이제 정리가 되고 있어요. 마두로 잡혀오고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란 제거하고 중국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격가지로 이제 한국을 정리하러 이제 격가지 정리 다 해놓고 한국을 마지막에 정리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도 군함 보내라고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파병하면은 절대 묵과 안 한다. 진보단체 호르무즈 파병 반대한다. 지금 좌파들 난리가 났고요. 좌파단체에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뭐 시민평화포럼 등등 파병 결정한다면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파병은 미국 전쟁 확대 전략에 편입되는 길이다. 이란 공격은 침략 범죄다. 한국군 파병은 헌법 위반이다. 뭐 지금 이런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란, 중국, 북한 이게 한 팀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과 우리 좌파 단체들은 북한과 중국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에서 야 너 그 파병하면 이재명이 너 탄핵시켜 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김어준은 실제로 뭐 지금 탄핵시킨다고 지금 난리가 났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한테도 이란에 군함을 보내라고 했는데 현재 중국군이 위성으로 이란의 미사일을 무인 드론 이런 걸 유도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 나갔다가 기뢰에 맞아가지고 침몰하면은 이란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인질로 데리고 이제 호르무즈로 들어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천재죠. 그리고 이제 한국도 이 친중 친북 국가니까 얘를 데리고 뚝 들어갔다가 한국의 군함이 거기 뭐 기뢰에 맞아가 깨졌다. 그러면 뭐 전 국민이 들고 올라가지고 이재명이 갈아엎자고 뭐 들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도 대표적인 친중 국가로 이란을 지나가는 1대1로의 지분이 큽니다. 따라서 친중 국가들을 이란의 미사일 방패 인질로 삼고 이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일본은 기뢰 제거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저기는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제거 작업, 시진핑이 제거 작업, 중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시키는 뭐 그런 작업, 그리고 이제 영국, 프랑스 같은 친중 국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끔 총질하게끔 뭐 지금 그래가지고 인질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하르그 섬 군사 목표물 완전히 파괴했고 석유 인프라는 제외했다 했는데 지금 중국이 유령 유조선을 띄워가지고 이란의 하그 아일랜드 여기가 지금 이란의 에너지의 90%가 여기서 수출되는데 이 하그 아일랜드에서 이제 이 몰래 중국이 기름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에 군사시설을 모두 폭격하고 해병대를 투입해가지고 이 하그 아일랜드를 점령하면은 사실상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이제 힘 못 씁니다. 해병대 병력이 이동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이제 친미 정권이 들어설 경우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원유 시설은 폭격을 안 했습니다. 지금 미 해병대가 이 섬을 점령하면은 사실상 이란 전쟁은 끝나며 중국은 원유가 없어서 굶어 죽게 됩니다. 지금 중국의 전역에서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하룻밤을 꼬박 새야 되고 그래도 기름을 못 구하고 있고 중국 전역에서 휘발유, 디젤유가 고갈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기름 안 들어오고 이란에서 기름 안 들어오고 뭐 지금 그래서 그런 거고 전량 비축유도 많이 거의 고갈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석유 화학 원료 뭐 화학 비료 가격이 시간 단위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을 올려서 판매를 하면은 야 너무 비싸다 하고 이제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고 지금 있는 그대로 이게 판매를 하면은 적자가 심해가지고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1, 2주 안에 중국의 모든 기업은 다 망하는 거고 이 위안화는 베네수엘라 화폐처럼 똥값으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 가격도 지금 폭등하고 있고 뭐 그래 되면은
올 연말쯤 가면은 수억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경 내놓으라고 이렇게 청구서를 시진핑한테 냈는데 중국이 청나라 시절인 1911년 발행된 호광철도 채권 여기 이자 5% 국채 발행을 했는데 이게 신의 혁명으로 이 부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중국이 청나라를 계승한다면서 청나라 영토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채까지 현재 중국에 귀속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한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 청나라 채권에다가 우한 폐렴으로 인한 무역 손실, 인명 피해, 미국의 경제 손실 등등등 다 해가지고 8경 원을 내놔라 했어요. 중국의 전체 빚이 8경 원인데 8경 원 내놔라 그랬는데 이게 달러로 환산하면 53조 3,333억 달러입니다. 안 갚을 경우는 중국 정부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은행 자산 동결하고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자산을 다 동결해가지고 미국이 가져가는 겁니다. 중국이 금, 은 등 미국 국채, 채권 이런 거 시장에 팔면은 돈이 꽂히겠죠.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차압해가지고 그냥 빼가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재산, 중국 공산당 간부들 재산도 지금 이미 어디에 얼마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싸그리 다 빼가 버리면 시진핑이는 알거지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진핑이 덩샤오핑 원자바오 일가 4천조 이상 빼돌렸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중국이 전역에 설치된 7억대의 감시 카메라를 철거한다고 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란 정부가 수년간 중국산 감시 카메라를 사용했는데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 카메라들을 모두 해킹해가지고 이 하메네이를 제거했습니다. 이란이 사용해온 카메라는 중국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모두 중국 하이크비전과 다와사의 제품입니다. 시진핑은 하메네이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뭐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뭐 이란도 정리가 다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뭐 거의 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기업들 줄보도 나고 있고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은 아마 항복 문서를 이제 뭐 받아올 겁니다. 뭐 받아오고 그리고 이제 뭐 북한, 한국을 동시에 접수를 하는데 뭐 주한미군이 한미연합사가 뭐 전시를 선포하고 뭐 개입해가지고 잡아들이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알 수가 없죠. 뭐 주가를 폭락시켜가지고 이재명이를 때려 죽이자 이런 여론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게끔 뭐 유도를 할 수 있을 거고 뭐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 파기환 성추행 날짜 잡히게끔 뭐 그래 할 수 있을 거고 그거는 어떤 작전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입을 할 수 있게끔 그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개정을 했다. 언제 2024년 11월 1일 날 개정을 했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미국은 이 개입할 의지가 없다. 생각이 없다. 왜? 중남미 제거했고 지금 이란 제거했고 이제 중국 제거하고 있고 놔두면 다 뒤지는 거고 이제 격까지 다 쳐놓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멕시코 정리했고 쿠바 정리했고 그러고 에콰도르도 지금 정리했고 뭐 그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에 중국 갔다 오고 나가지고 아마 정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명 식목일 청명 하늘이 청명해질 것 같고 우리 민족 그 대한민국의 역사가 미래가 청명해질 것 같습니다.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힘내서 대국방송도 하고 반중운동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자, 방송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디크린 에너지 무료 광고입니다. 제가 광고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디크린 에너지 26가지 천연 물질인데 한약재입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만성피로 감기 몸살 뭐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뭐 과로 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독자이신 김용식 박사님이 한약학 박사인데 이제 요거 한번 먹어봐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먹고 제가 이제 이게 살아났습니다. 이거 먹으면 커피잔에
이제 한 잔 가득 따라 가지고 그냥 원액을 통으로 마셔도 되고요. 원액 반, 뭐 뜨거운 물 반, 뭐 원액 반, 찬물 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드셔도 되고. 근데 먹고 나면요 엄청 깊은 잠을 잡니다. 예. 그리고 완전히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이제 피로가 확 풀리는 거죠. 그리고 몸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고 그러면서 깊은 잠을 자는데 이게 이제 26가지 이제 뭐 천연 물질, 뭐 한약재니까 이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픈 줄 모르겠어요. 닌겔 맞으면은 배 안 고프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뭐 마시는 닌겔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뭐 하여튼 배가 안 고픕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 나고 그전에는 제가 뭐 1kg도 제대로 못 걷는데 지금은 3, 4kg도 걷고 그리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갈라지는 게 밤샘을 해서 지금 목소리가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밤샘을 해도 피곤한지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70세 중반인데 이거를 들으니까 야 기력이 난다. 그러고 이제 뭐 80세, 90세 넘은 어르신들한테도 이걸 들으니까 야 이거 먹고 나니까 소변이 잘 나온다. 물맛이 좋다. 야 이거 기력이 난다. 뭐 이런 말씀을 뭐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이거 좀 사가지고 드시기 바랍니다. 1.2리터, 1.8리터, 4박스가 한 세트도 있고요. 한 병짜리도 있습니다. 주문전화 05-632-2358번이고 이게 최수용 작가도 이거 드시고 이 혈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드셨는데 지금 건강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요 이맑은 오향 요거 한 병, 5병들이 하니까 이게 한 세트가 10몇만 원인데 요거를 이제 같이 넣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1999년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 MD 저널에 전 세계 최초로 향기를 마신다 해가지고 기사가 게재가 된 게 있습니다. 뭐 영문도 있고 한글도 있는데 이게 이 잡지가 현직 의사들이 지필진이고 편집위원이고 독자층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여기 헛소리 썼다가는 이제 박살 나는 데인데 여기에 기사가 실렸다는 것은 상당히 공신력이 있다.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 해가지고 기사가 있으니까 제가 고정 해놓겠습니다. 댓글칸에 고정해 놓을 때 보시면 되고요. 요거 한 병 1.2리터 한 병짜리도 있습니다. 자 많이 드시면 좋겠고 이제 북한이 조만간에 열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